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유체입니다. 14장입니다. 챕터 14 유체입니다. 자, 유체입니다. 자, 유체가 뭘까요? 이 유체. 흐를 유자입니다. 그럼 뭘 알 수가 있지요? 흘러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유체라고 해요. 이걸 유체라고 해요. 자, 흐를 수가 있어요.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그러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즉 그릇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흘러간다는 얘기는요,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표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힘에 따라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흐를 수 있는 물질로 일정한 형태를 갖추질 못해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힘에서는요, 질량 M인 물체를 힘을 가하면 이 물체는 가해준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강체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강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흐를 수 있단 말이에요. 형태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따라서 유체에서는 일정한 질량을 다루기가 힘들어요. 강체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특정한 지역에 무게중심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유체는 모양에 따라서 그 무게중심의 위치가 다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유체에서 질량을 따지는 것보다 그럼 뭘 따지면 좋을까요? 이 모양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죠.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밀도값, 즉 부피에 따라서 달라지는 밀도를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체에서는 질량 대신에 밀도를 다뤄요. 기호로 로라고 쓰죠. 밀도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유체에서는 흘러가다 보니까 힘을 가하면 여기가 버티지 못해요.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체에서는 힘 대신에 역학에서 다루어진 힘 대신에 작용하는 거를 갖다가 압력을 이용해요. 압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질량 대신에 밀도라는 개념 쓰고요. 힘 대신에 압력이라는 개념을 써요. 약자로 P라고 하죠. 되셨죠? 자, 그럼 밀도란 뭐지요? 밀도란 빽빽한 정도예요. 빽빽할 밀자에다가 정도도자입니다. 빽빽한 정도입니다. 이게 밀도예요. 단, 빽빽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단위 부피입니다.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뭐가요? 질량이.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질량값, 이게 밀도예요. 똑같은 부피에 질량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빽빽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 빽빽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래요. 일정 부피 때 질량이 M이라면 단위 부피 1일 때는 얼마일까요? X. X는 부피분의 질량 나오죠? 이 비율값을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밀도라고 하는 거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밀도가 변한다면요. 밀도가 변한다는 얘기는요, 부피가 변하면 질량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 값이에요. 자, 그러면 압력은요. 압력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누를 앞자에다가 힘력자예요. 누르는 힘이에요. 어디를요? 이걸 압력이라고 해요. 단, 어디를 누르겠습니까? 기준이 또 필요하죠? 그게 바로 단위 면적입니다.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에요. 자, 이때 누르는 힘, 어떻게 누를까요? 바로
수직으로 누르는 힘, 이게 바로 압력이에요. 단위 면적이요. 기준 얼마요? 1이죠. 자, 그럼 일정 면적 A라고 하는 면적을 F만큼의 힘으로 누른다면 단위 면적이 1일 때는 얼마일까요? 이때의 힘, 이거는 수직 힘입니다. 자, X는 뭐가 나오죠? A분의 F 나오죠. 이거를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을 따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 미터 제곱이죠. 힘의 단위 뉴턴이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거를 파스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밀도의 단위는 뭐겠어요? 킬로그램, 부피, 리터 하면 되지요. 그쵸? 또는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 하면 되지요. 그럼 그게 밀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체를 따지기 위해서 어떤 상태를 하느냐? 먼저 정지 상태의 유체부터 따져봅시다. 유체가 특정 용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유체가 담겨져 있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이제 잔잔해지죠. 그렇죠? 가만 내버려두면 잔잔해져요. 잔잔해지는데 이 유체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을 가지고 표현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요. 위에서 대기중, 이쪽이 공기중이고요. 이게 유체예요. 그럼 공기중에서는 유체 표면을 누르지요. 그럼 이 소가는요. 공기가 누르고요. 위쪽에 있는 유체가 아래쪽에 있는 유체를 누르죠.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 유체는요. 누르는 힘에 의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위치에 따라서 누르는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표면은요. 표면에 있는 유체들은요. 공기중이 누르는 힘만 존재하지만 아래쪽에 속 안에 있는 유체들은요. 공기중이 누르죠. 그 다음에 이 위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유체들이 얘를 누르죠. 누르는 힘이 좀 달라져요. 자, 그럼 고요한 상태에 있는 이 유체, 특정 용기에 고요한 상태에 있는 유체에서 위치에 따른 압력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압력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수평면 고요한 상태라고 해봅시다. 자, 고요한 상태라고 하고 여기를 x, y축을 따져볼게요. 이게 표면, 여기를 y는 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거 용기의 이쪽을 y축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가상의 실린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상의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자, 가상의 실린더입니다. 단면적 A짜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단면적을 누르는 이 실린더 윗면보다 위쪽에 있는 유체들은 이 실린더를 누르겠죠. 위쪽 면을요. 실린더 위쪽 면을 누르는 힘을 F1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미는 힘, 오른쪽에서 미는 힘은 높이가 같아요. 그리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럼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높은 곳에서 미는 힘과 이거보다 높은 곳에서 미는 힘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크기는 같아요. 대신에 뭐예요?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는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의 위치를 y1이라고 하고요. 요걸 위치를 y1이라고 하고 요거 위치를 y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기준점 여기가 0이니까 y1 값이 높은 겁니다. 큰 값입니다.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값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유체가 밑면을 밀어 올리는 힘 있죠?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F2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가상의 실린더라고 해보세요. 가상의 실린더면
이 가상의 실린더 안에 지금 유체가 들어있어요. 그 가상의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유체를 M이라고 할게요. 유체의 질량을 M. 그러면 이 가상의 실린더 내부에 들어있는 이 유체가 가상의 실린더 내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내부에 들어있는 이 질량에 작용하는 힘은 뭐 있어요? 중력 있죠? 그거 mg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봅시다. 요 실린더가 가만히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어야 돼요. 그렇죠? 요 상태에서 그대로 실린더가 유지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실린더가 유체 내부에서 그대로 있기 위해서는 모든 실린더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합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알짜 힘이. 그런데 좌우로 작용하는 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없어져요. 그럼 위아래로 작용하는 것만 따지면 되죠. 위아래로 작용하는 거 봅시다. 위에서 아래쪽 방향, 아래에서 위쪽 방향이 지금 플러스예요. Y축 위로 했으니까. 그 플러스 F2, 이건 뭐하고 같아야 돼요? 아래쪽으로 누르는 거와 같아야 되죠. 즉 F1 더하기 mg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압력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죠?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힘이었어요. 그러면 F1은 뭐죠? F1은 뭐가 되죠? 압력. 요 면을 누르는 압력을 그걸 P1이라고 하고 밑에 면 누르는 거를 P2라고 할게요. P1, F1은요? F1은 P1 곱하기 단면적 해주면 되죠. F2는요? P2 곱하기 단면적 해주면 되죠. 그렇죠? 요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질량 대신에 뭐 쓴다 그랬어요? 밀도 쓴다 그랬죠? 그렇죠? 질량은 뭡니까? 부피 곱하기 밀도예요. 따라서 M 대신에 부피 곱하기 밀도 해주면 돼요. 자, 이걸 적용시킬게요. 이걸 적용시키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F2는 F1 더하기 mg인데 F2가 뭐예요? 압력을 하면 P2 곱하기 A. F1은요? P1 곱하기 A. M은 뭐지요? 부피 곱하기 밀도. 그런데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면적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죠. 그렇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 해주면 부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부피는 밑면적 어떤 거예요? A죠. 높이 얼마예요? Y1에서 Y2 빼주면 되죠. 자, 그럼 이거는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밑면적 A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Y1 빼기 Y2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를 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P2A는 P1A 더하기 A Y1 빼기 Y2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중력 가속도 G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양변에서 A는 없어지죠.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어요? P2, 즉 아랫면을 누르는 압력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윗면을 누르는 압력 더하기 이거부터 쓸게요. rho G 그 다음에 Y1 빼기 Y2 값. Y1 빼기 Y2 값, 요 사이 값, 높이, 요거를 높이 H라고 할게요. 요거를 높이 H. 그러면은 P2는 P1 더하기 rho G H란 얘기예요. 두 지점 간의 높이 차. 이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Y1이 여기 표면이라고 쳐보세요. Y1이 표면이라고. Y1이 표면이라고 쳐보세요. 즉 이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표면에 실린더 이렇게 원통형 실린더가 표면에 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즉 Y1이 이겁니다. Y1이 Y0인 때입니다. 여기가 Y축이고 그럼 이게 Y2예요. Y2예요.
이 y2 이거 h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h 쓰면 됩니다. 그러면 P, 여기는 P1이 되죠. 여기 누르는 힘은 P1. 이게 바로 뭐예요? 대기압. P0. P0. 0에서니까 P0라고 했어요. 그럼 요게 P2죠? P2, Y2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P2 여기에서 압력을 그냥 P라고 할게요. P, 첨자 없애고. 그럼 P는 뭐가 돼요? P0 더하기 로지 H라고 그랬죠. 로지 H인데 뭐예요? Y1이 뭡니까? 0이죠. 0 빼기 Y2가 뭐예요? 마이너스 H 따라서 플러스 H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P0 더하기 로지 H가 나온단 말이에요. 높이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이게 위치에 따른 기압입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물에서만 적용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공기 중에서도 돼요. 기압에서의 압력. 기압 표면을 요구를 하고 이번에는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실린더를. 그럼 위쪽 높이가 되죠? 이거는 플러스 H예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압력 P는 지표면, 즉 해수면, 여기에 기준되는 면에서의 압력 P0 더하기 로지 Y1 빼기 Y2인데 Y1은 0 빼기 Y2가 플러스 H예요. 요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P0 빼기 로지 H예요. 자, 분석해 봅시다. 수면에서 아래로 들어가요. 수면을 기준점으로 할 때 그거보다 낮으면 뭐가 됩니까? 압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요것만큼. 플러스니까. P0에다가 요거를 더해주니까 압력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기준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즉 대기 중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떨어진다고 배웠죠. 왜 그럴까요? 표면, 기준이 되는 표면에서의 압력에다가 뭐 해요? 로지 H만큼 빼주게 되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보다, 이 기준점보다 위쪽의 압력이 더 낮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압력 높아지고 높이 올라가면은 압력이 낮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압이.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이러한 압력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온기압계하고 검압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머큐리 바로미터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오픈 튜브 매너미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검압계. 수온기압계는 진공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를 유지, 한쪽을 진공 상태로 놓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아마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둥, 시험관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를 수온으로 채우면 이게 쭉 올라간다 해놓고 여기는 진공 상태.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높이가 뭐 78cm 올라간다 어쩌다 그렇게 했었죠. 1기압에서. 그렇죠? 여기 대기압이 누르니까 이 누르는 힘 때문에 얘가 쭉 올라간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 막혀 있죠. 이게 수온기압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딱 뚫려 있는 거 그게 바로 매너미터입니다. 오픈 튜브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압력은 작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곳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거와 관련된 게 바로 파스칼 원리입니다. 유체에서 파스칼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긴 해요. 이 파스칼 원리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